이번 강의는 18강 돌연변이 공개 데이터와 난소암 생존 분석입니다. 암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직접 환자들과 샘플들을 모아서 필요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비용적, 시간적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어집니다. 물론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좋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암 유전체 공개 데이터인 TCGA를 활용해서 실제 분석으로 자마에 2011년 발표된 논문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논문을 R을 사용하여서 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처음 발간되었을 때 공개된 TCGA 데이터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중요한 논문이 되겠고요. 향후의 연구 패러다임이 기존의 실험 중심에서 새로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될 것을 알린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해당 논문의 레플리케이션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GA는 33가지 암종에 대해서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후속 유전체 및 음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암 유전체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에 보여드린 논문과 같이 난소암에서의 체돌연변이, 소매틱 뮤테이션, DNA 메틸화, 메틸레이션, 유전자 발현 데이터, 진 익스프레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변인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3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실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4페이지와 36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 종류별로 어떤 형태의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들을 열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바탕화면 화면에서 내 폴더를 들어가시면 이번 강의에 맞는 폴더인 Cancer OV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이 파일들을 열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 그러니까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나 맥 같은 데서 열게 되면 엑셀을 사용하시면 보기가 편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상머신 안에는 엑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엑셀을 대체할 수 있는 리브레오피스 칼 이것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먼저 이건 메틸레이션 데이터 교재 순서대로 뮤테이션 데이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션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은 총 4가지의 열, 행은 각각의 환자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아이디가 첫 번째 열에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 세 번째는 DB-SNP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는 이 돌연변이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레이션 데이터는 원래 수많은 프로브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재 이번에는 브라카 1, 2에 해당하는 프로브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9개의 프로브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행은 프로브, 열은 각각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샘플별로 어떤 프로브에서의 메틸레이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은 베타 밸류이고요. 베타 밸류 값이 크면 클수록 메틸레이션의 정도가 큰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어레이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는 행은 각각의 진 심볼이 나타나 있고 열은 각각의 환자, 샘플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즉, 각각의 환자에서 혹은 각각의 유전자에서 각각의 환자별로 어떤 발현값을
유전자의 발현값을 가지는지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값이 들어있습니다. 값이 크면 클수록 발현이 많이 되는 것이고 적으면 작을수록 발현이 적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CSV, 콤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 기호 옵션에 콤마를 체크해 주셔야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좀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열은 환자 바코드,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환자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임상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생존 기간, days to death,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것들이 있다면 튜머 스테이지,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바이탈 스테이터스, 나중에 디시즈드, 죽었는지, 리빙, 현재 살아있는지 혹은 알 수 없는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R상에서 옮겨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터미널 창을 열어줘야 하는데요. 터미널 창을 여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신 후 오픈 터미널 히어를 누르시면 하나의 터미널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조금 글씨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위치는 바탕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는 캔서 OV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교재에서는 교재 365페이지 코드인데요. 교재에서는 지금 홈 디렉토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홈 디렉토리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기 때문에 먼저 cd 물결 표시를 통해서 홈 디렉토리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cd cancer ov라는 명령어를 쳐서 cancer ov라는 폴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cd는 change 디렉토리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디렉토리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R을 실행시켜 줍니다. R을 실행시켜 주는 방법은 R이라는 대문자 하나의 알파벳을 쓴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R이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하신 후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ir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치시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마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총 4개의 데이터이고 cancer.ov_code.txt는 오늘 실습할 코드가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파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편의상 같이 띄워두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실제 R 작업 환경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코드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CLI, 클리니컬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read.csv,
CSV 파일을 R 작업 환경으로 불러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파일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헤더, 첫 번째 줄을 이 테이블의 컬럼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t는 true의 약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겠으면 t 대신 f를 false를 나타내는 f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a strings null 이란 뜻은 해당 테이블의 값 중에 na not available 적합하지 않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null이라는 값으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mut라는 변수에 뮤테이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readDelim이라는 함수는 특정 구분 기호, 딜리미터로 구분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뮤테이션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마 언더바 mutation.txt 파일을 써주고 마찬가지로 헤더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met,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eadDeli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써주고 헤더를 마찬가지로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pression 데이터 exp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다 불러오는 게 완성이 됐고요. 하지만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잘 불러와진 것입니다. 실제로 불러와진 것을 어떤 모양에 있는지 아까 우리가 엑셀로 확인을 했지만 R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교재 366페이지와 367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의 구조를 R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ls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것은 현재 작업 환경으로 불러와진 변수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총 4가지의 데이터들을 4가지의 변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변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클리니컬 데이터를 대표해서 클리니컬 데이터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ead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head, 그 다음에 cli, 그 안에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주면 이 데이터의 총 첫 번째 행부터 5번째, 6번째 행까지의 데이터를 짧게 잘라서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head라는 명령어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str은 스트럭처의 약자이고요.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열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몇 개의 레벨을 가졌고 이것이 어떤 값들을 가지는지. 첫 번째 바코드 같은 경우는 R에서 팩터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고 이런 각각의 값을 저장되어 있고, age라는 나이라는 변수는 인테저, 정수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고 각각의 값들은 이렇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와 더불어서 데이터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기 좋은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로 dim, 디멘전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R에서 모든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 행과 열을 가지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수 317개, 열의 수 44개, 행과 열의 수를 각각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ummary라는 것이 있는데, summary라는 이 함수는 각각의 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만약 범주형 자료이면 이것의 count를 보여주고요. 이것이 연속형 변수이면 이렇게 간단한 통계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소값, first quantile, 중간값, 평균, third quantile,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범주형일 경우, 인종 같은 범주형일 경우는 각각의 그 엔트리별로 몇 개를 가지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와 크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실습을 해봤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를 알아봤고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